저는 박천강이라고 하고요. 건축가이고 지금 제 사무실을 오픈해서 이런저런 작업 시작한 지 한 4년, 5년 정도 된 좀 이제 시작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전시라든지 뭐 파빌리온이라든지 뭐 일반 건축 말고도 다른 분야들에도 관심이 많아서 컬라보레이션을 그래도 꾸준히 많이 관심이 있어서 해왔던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함께라는 방법,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재미있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김다은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문화예술 잡지의 에디터로 일하고 또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 뭐 프로젝트, 공공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들을 매니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한 3년 정도 해오다 최근에 이제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개인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 기획하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 예술을 하고 있는 김다움입니다. 전시장에서 이런 다양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상이나 소리, 뭐 아니면 가끔 설치 작품으로 푸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함께라는 방법을 통해서 라운드 테이블 몇 차례에 걸치면서 박정환 소장님 그리고 김다음 씨 저 이렇게 셋이서 뭐 각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다가 이제 팀 구성이 됐을 때 무렵에 저희 김다음 씨와 김다은이 이렇게 팀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산재되어 있는 어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박정강 소장님께서는 그 도시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이미 시각화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그래피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집결해서 한번 뭔가 찾아보자 그 안에서의 의미를 찾아보자 라는 걸로 사실 처음에 그런 의도로 저희 셋이 한번 묶어봤는데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는 굉장히 다른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었는데 훨씬 더 재밌는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저하고 김다은 씨는 부부고요. 근데 부부라고 해서 저희가 항상 다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성향도 되게 다르고 서로 작업하는 방법, 어떤 일하는 방법도 다른데 저 같은 경우 작품을 만들 때 주로 어떤 그 작업 과정 자체가 저 스스로 소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김다은 씨 같은 경우는 이런 혼자 작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보다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다양한 어떤 관계 속에서 작업하는 것이 익숙했던 분이었어서 이런 저희 둘 사이에서도 그런 평소에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항상 의견이 이렇게 잘 맞던 건 아니었지만 특히 이번 이렇게 공공의 프로젝트 함께라는 방법을 진행하는 그런 거에서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사실 작업하는 같이 작업을 해 가면서 많이 다르다 하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게 편안하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또 세 명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좀 솔직한 것들도 굉장히 특징적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하는 것 같고 대화를 통해서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서 어떤 굉장히 바닥까지 한번 가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계속 레이어를 쌓으면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본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팀들은 또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완전 새로 만난 팀이어서 여기서 되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세 명 다 공통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면서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함께라는 방법에 있어서 따로 또 가치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에 그런 지역 기반의 마을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
지역이 더 이상 기반이 되지 않고 월세나 뭐 전세 같은 걸로 저희는 어쩌면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세대여서 계속 주거지도 바뀌고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공동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개의 어떤 관계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조금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보다, 우리가 이거를 긍정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다가 차츰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걸까? 장기적으로 미래에 갔을 때 이 방법이 지속이 됐을 때 이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일까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는 함께라는 방법 자체가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지만 대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어떠한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좀 발전시킬 수 있었게 된 것 같아요. 디자이너, 뭐 안무가, 요리 전문가, 뭐 시각예술, 건축가, 기획자 이렇게 다양한 그 문화라는 분야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성인데 또 불구하고 늘 만나서 되게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었던 자리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꼭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실 라운드 테이블은 아니었고 오히려 서로를 알아가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앞으로의 뭐 공공미술 또는 본인이 직업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비전을 설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느낀 점도 많았던 그런 모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프로젝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함께라는 방법에 대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내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각자가 어떤 공동체의 그룹들을 사실은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만날 수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평생 얘기를 자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동시에 생겨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특정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약간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갈등들이 요즘에 굉장히 심화가 많이 됐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그게 그분들을 아니면 어떤 그분들이 반대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어떤 악으로 규정하거나 뭔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상대가 되는 거는 이게 함께라는 방법을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조금 이거는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뭔가 개입을 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가장 고안한 어떤 기본적인 단위가 인간과 인간 간의 대화인데요. 그래서 1대1의 대화를 어떤 플랫폼에서 할 수 있을까? 즉 대화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어떤 목표 지점이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화라는 것에 대한 컨텐츠 부분 어떤 식의 대화를 1대1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그 대화의 플랫폼이라는 곳을 경험하고 났을 때 조금이라도 사회에 나가서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를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을 좀 켜켜이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출발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태고적에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또 되게 큰
지점 중에 저희가 고려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 친화적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어서 그 대화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뭔가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듣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들어주는 그런 입장, 네, 그런 것들을 어떤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 그 대화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 그래서 팀입니다. 저희가 그 제목이 프로젝트의 제목이 말하기 점 듣기인데요. 또 사실은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방법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동의를 하지는 않더라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대화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과 사랑과 죽음과 뭐 여러 가지 인류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된 거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말하기 듣기라는 그런 이름을 단 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저희가 한쪽은 말을 하고 한쪽은 듣는 건데 사실상은 듣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분석학자 분과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의 리스트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본인을 편안하게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만들어서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고 100% 비판 없이 들을 수 있는 방식들을 서로가 배우고 그 얘기들을 통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1대1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사회의 관계는 저희는 미시적인 1대1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단적인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정말 좋은 거지만 가장 미시적인 단위에서 저희는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건 거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조형물이나 사실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쩌면 정말로 지금 저희가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저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문제들이 좀 더 뭐랄까요, 좀 부드럽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우리가 만드는 플랫폼 자체가 그런 거를 약간 희망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작업에 임을 하고 있습니다.